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코엑스에서도 뭐 이렇게 코엑스에서도 하고 오스트레드라고 해서 대학교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걸로도 와요. 여기도 왔었어요. 그 KIS랑 뭐 거기 세 개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유학 가는 게 예전처럼 뭐 도피 유학으로 돈 있는 집이 유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주도는 좀 조금 틀리더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서울 경기권만 해도 중산층이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없는 집이 더 많이 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들이 보통 서울 경기권에서 3, 4등급 애들만 해도 얘들이 인서울에 못 가잖아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그럼 이 아이들이 가는 게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교나 지방대학이나 지방전문대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로 저희가 지방전문대나 지방대에서 오라는 걸 되게 많이 다들 호주 대학 관계자가 저희는 지방전문대는 안 가요. 항상 하는 말이 그 지방전문대가 언제 온다는지 모른다예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뭐 직업학교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데 이 직업학교가 최근 3년 사이에 40% 가까이 학생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 다니면 반에 한 명 가는 애들도 없었어요. 사실 전교에 몇 명 정도 유학. 지금 서울 경기권 애들은 방학 지나 그러니까 고3 졸업하고 졸업식 2월에 하잖아요. 20%는 없어요 벌써. 애들 졸업식 오지도 않아요. 벌써 유학 결정 다 해서 다 가잖아요. 서울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에는 4살짜리 애들부터 영어 이름이 있대요.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샨테사, 뭐 사라, 제니퍼 뭐 다 영어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서울권만 해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고등학교 이 서울권에는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학교를 휴학을 해요. 고2 애들이. 그리고 영어권으로 가요. 1년 동안 휴학할 수 있잖아요. 가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든 테이프를 가든 전문대를 1년짜리를 끝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고3을 끝내요. 그래야 이어 12 마친 거랑 똑같아서 국제학교 12학년 제도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중하급 대학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편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되면 웬만한 대학도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전처럼 꼭 막 토플 점수, IELTS 점수 막 이렇게 해서 뭐 등급은 1, 2등급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유학 제일 많이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희들도 미국 하지만 유학 제일 많이 가는 등급은 5, 6등급 애들이에요. 솔직히 5, 6등급 7, 8등급은 부모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하는 게 학생들 서류를 지난 20년 동안 받았거든요. 유학 가는 학생들의 평균, 제주도는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나 전라도는 많이 없어요. 서울, 경기, 부산 많아요. 서울, 경기, 부산. 전라도와 제주도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도. 그럼 서류를 보면 평균 등급이 4.5등급, 5등급 정도예요. 학생들 오는 평균 등급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 2등급도 있긴 한데 극히 적어요. 이 학생 수에 따라서 5등급 전반이 가장 많고 그리고 8, 9등급 학생들 있긴 하나 유학을 가려고 하긴 하나 그 학생들은 이제 안 받아주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은 학생들도 정보가 없고 학부모님들도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엄마가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확실한 답을 못 잡아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설명드리려고 이 학교들은 미국의 유니버시티가 3,000개가 있어요. 미국 갔다 오신 건 잘 아시겠지만 호주는 대학교가 몇 개 없어요. 2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38개 다 했어요. 3,000개나 있는 미국, 그 다음에 한국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호주는 유니버시티라는 게 38개가 다예요. 그런데 이 38개 중에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8개나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학사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이에요.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유학은요 솔직히 나라에서 뭐 북유럽 애들처럼 나라에서 돈 내준다 이러면 다 가요. 왜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저희 학교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애들 많아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학교에 오면 학비, 생활비 걔네 나라에서도 공짜지만 유학을 와도 나라에서 다 내줘요. 전액 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면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유학 보내는데 졸업하는데 1억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미국 가려면 3억은 있어야 돼요. 솔직히 호주 가려면 1억은 있어야 돼. 1억을 드린다고 그 애가 입학한다는 보장도 없고 졸업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호주는 말씀드렸던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3년이 학사, 두 번째는 학비예요. 1억이 있으면 저래도 그냥 미국 지방에도 보내겠어요. 그 정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졸업해 놓으면 파워는 미국의 웬만한 대학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설명하고 학생들 동영상 보여드리고 타임스가 지정한 랭킹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외국에 있으면 그래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한국에서만 유명해,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뭐 세부 대학이 유명해? 필리핀에서만 유명해요. 외국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호주에 오면 한국 대학은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 호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 인기 제일 없어요, 호주에서.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 제가 아시아 매니저인데 중국은 괜찮아요. 아시겠지만 홍콩,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1등급이에요. 그 애들은 돈도 많아. 근데 걔는 1등급이야.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은 영어도 못하죠. 학비도 없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성격까지 별로 안, 너무 날카로운 애들이 많아요. 욕을 너무 함부로 해, 예전과 틀리게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별로 인기가 없고 호주라는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 없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애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한국에서도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여기 와서 설명드릴 때 어머님들한테 비용적인 면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용적인 면, 그리고 졸업해서 잘 된 케이스, 당연히 저희는 호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에서 했을 때는 상업성을 빼고 했단 말이죠. 금전, 돈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들 계시고 학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금전적인 거, 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유학을 가고 그 돈에서 어느 정도 랭킹의 대학이 있어야 되고 38개밖에 없는 저 대학 중에 중급만 가도 이대나 연대보다 랭킹이 높아요. 뭐 제 사촌 애들 여기서 전문대 안양전문대 나왔었는데 한국에서는 호주로 와서 제가 맥화를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원은 서울대 대학원으로 편입시켰단 말이죠. 이게 돼요. 다 어머님이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호주에서 맥화리 대학 졸업했어, UTS 졸업했어, 그리피스 대학교 졸업했어, 이대 연대 고대 물어보세요. 편입되냐 안 되냐? 왜 안 돼? 랭킹이 더 높은 대학인데. 고대에 편입한 학생들이 더 많아요. 수능 보고 들어간 애들보다. 요즘엔 그래요. 성균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입도 다 되고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다 오셨죠? 이제 시작해드리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금액이나 이런 그러니까 학비 쪽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학생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세면 유니센터, 호텔 유닛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건 유니해주고 호텔 유닛 호텔 유닛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만 스톱 시켜봐. 재학 중이고. 자, 잠깐만 시켜보세요. 자, 이 학생 설명 먼저 드릴게요. 호주에 있어요. 자, 이런 프로그램 하는 데가 제주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 강남에 많아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명칭을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미국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영국 하는 회사가 있고 호주 하는 회사가 이 유니셀하고 이 세 개인데 미국이나 영국도 3년제긴 하나 파운데이션 과정이에요. 여기는 4년 해야 되고 여기는 3년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잘하는 애들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잘하는 애들 많이 보여주면 학생들이 겁을 먹어요. 5, 6등급 애들한테 얘는 연대에서 왔어, 얘는 외대에서 왔어. 걔들은 내비도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애들은 잘하지 않아. 그렇게 등급이 5, 6등급 애들, 그죠? 그래야 우리 어머님도 안심이 되지. 등급은 5, 6등급인데 잘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 학생의 케이스는 호주 온 지는 한 2년 됐어요. 3년 됐겠구나. 3년. 이 학생의 등급은 얘는 4등급인가 5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적표는 제가 봐서 얘는 6등급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걸 제가 얘기해서 4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뭐냐면 그냥 한국에 있던 학생인데 호주에 와서 경영인데 호텔 경영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700만 원이에요. 레이시 틀리잖아. 여기는 시간당 8,000원인가 6,000원 얼마인가 그렇죠? 호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8,000원이에요. 토요일은 시간당 1시간에 18,000원, 토요일은 3만원, 일요일은 35,000원, 공휴일은 1시간에 45,000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시대 때 일본 가서 돈 벌어서 여기 온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워킹 비자들도 많이 가요. 예,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스페인이 기간 네, 들어고 일하고 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호 씨. 네. 이번에 ICMS를 들어가시기 전에 유니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혹시 유니센터에 입학하실 때 주호 씨 성적이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저 고등학교 성적은 4등급 때였다고 기억을 하고 IH 점수는 5를 5점으로 이제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IH 5로 5점 맞으셨으면은 ICMS 입학하시기 전에 영어 연수를 간단하게 하셨겠네요. 네, 저는 성적이 안 되고 또 제 스스로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입학 전에 조금 호주 일찍 와가지고 나비타스라는 어학원에서 20주 코스를 이제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MS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호 씨가 유니센터를 통해 가지고 ICMS를 입학을 하시게 됐잖아요. 아마도 유니센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ICMS를 입학하는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유니센터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총 9학기로 이제 한 학기당 4과목씩 이제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점이 이제 진짜 유니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ICMS에 재학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ICMS에 있는 국적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시드니에 있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ICMS는 이제 북유럽 애들 비율도 엄청 높고 이제 호주 이제 오지 애들 비율도 높고 아시안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인종을 만나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제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더스타 호텔 뒤에 보이시는 더스타 호텔에서 딜러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딜러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오버나잇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이랑 새벽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다르게 완전 180도 정반대인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쩔 때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뭐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장점으로는 조금 제가 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많이 이제 배울 수도 있는 이제 직업이기도 하고 또 페이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장점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면 방금 장점으로 시급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하겠지만 딜러로 일하게 된다면은 시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버나잇이라 또 데이타임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랑 또 다르게 조금 더 많은 페이를 받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냥 30초 중간의 시급을 현재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0불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ICMS에서 제공하는 유급 실습 9개월 동안 나머지 학비를 충분히 감당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뭐 생활적인 면이나 뭐 제 스스로 많이 절약을 하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진짜 충분히 남은 학기 충당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호 씨는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충당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호 씨가 인턴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가셔서 졸업을 하시게 될 텐데 졸업 후에는 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정한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 버스타에서 등록으로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벤트 경영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석사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은 지금 평균 시급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이 학생의 급여 봉투를 우리가 같이 해서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개인 따라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은 지금 주에 2,500불씩 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0분에 한 거는 이제 진짜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주에 2,500이면 한국 돈 주당,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 호주 달러가 지금 810원, 82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지? 그러니까 2천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는 거 일주에. 그래서 한 달이면 한 750에서 800 정도 세금 떼고 그 정도로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학생들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장점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학생 제가 동영상은 근데 홈페이지에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 맥쿼리. 동영상 딱 2개만 그냥 할게요. 원래는 4개씩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자, 저 학생 클릭하면 되겠어요. 지금 다른 원래는 한 3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홈페이지 가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이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자, 특이한 케이스요. 저 아이가 2001년생이에요.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도 유학파예요. 저랑 알아요. 저랑 아는 분인데 얘가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아요. 6등급 정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냥 학교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그만뒀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호주에 왔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뭐 이 유니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호주에 온 학생들이 고대 다니다 오네, 외대 다니다 오네, 서강대 다니다 오네,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못한 애들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한 애들은 홈페이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까 플레이할 때 우리 맨 처음에 고대 애들 온 애들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2001년생, 지금 2학년이에요. 얘 친구들 지금 고3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2학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3년이나 줄였단 말이죠. 나이도 경쟁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공부를 못하면 좀 틀려. 왜 그걸 생각하는 거라고. 호주도 이어 12까지가 있는데 이어 10에 전문대를 갈 수 있고 이어 11에 전문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어 12, 고3은 대학교 가래들만 고3을 해요. 유니버시티에 가래들만. 내가 전문대에 가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끝내고 스쿨 서티피케이트 받고 끝나. 고3을 안 해요. 그럼 내가 고3에서 내가 만약에 뭐 운영을 하겠다, 미술하겠다, 그럼 내가 수학 안 듣는단 말이죠. 자기가 고르는 자기 대학 원하는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만 골라 들어요. 호주는. 자, 근데 이 학생이 안녕하세요. 18살에 맥쿼리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주호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5등급을 받던 초반 학생이었는데요. 새로운 길을 찾던 중 유니센터 2구역에 이 학생이 지금 6등급 정도 했던 학생이란 말이죠. 호주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검정고시에서 1개월 반 만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통과를 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호주 맥쿼리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유니센터를 통해서 성공적인 호주 유학하시길 바랍니다. 유니센터 감사합니다. 자, 이런 영상은요, 이 아이가 지금 검정고시 얘기도 했죠. 올백은 아니었고 7개 중에 4개를 100점 맞았더라고. 나머지는 뭐 88점, 90 몇 점. 자, 근데 제가 이 학생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학생들 공부하는 스타일.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잘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는 2달밖에 안 했어요. 사실 이 학생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밖에 안 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도 검정고시를 해서 자기가 잘했던 이유는 한국 학생들의 습성이 그래요.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호주에서 대학에서도 너 만약에 뭐 유럽 애들하고 아시안하고 다 있어요. 이번 주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 볼래?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볼래? 이러면 유럽 애들은 전부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 본다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 본다. 왜 놀아야 되니까. 한국 애들은 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만 갖고 있어. 팽팽팽팽 놀다가 어차피 하루 전날밖에 공부 안 할 걸. 하루 이틀 전날 뵐게요. 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범위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도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케이스가 다 틀린데. 그런데 학생한테 이거를 딱 주면 돼. 유니센터가 사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강남도 그렇고 이제 여기 제주도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강남의 유니센터에 제가 가보면 대학에서도 저도 한양대에서도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근데 대학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졸리다고 일어서서 듣는 거는 대학에서도 없는 풍경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졸리다고 일어서서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유니센터 시작할 때 장점이 뭐냐면 호주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줘요. 제일 큰 게. 그럼 이거는 어머님도 안심되고 학생들도 안심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머니 입장에서 뭐가 안심되냐면 이거 한국에서 뭐 제주도에서 하든 강남에서 하든 뭐 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고 근데 야 이거 했다가 없어지면 2학년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 이걸 했는데 못 가면 어떡하냐 그럼 여기서 돈 쓴 것만 아깝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 학생들의 여권 사본과 최종 학력 증명서를 서류 2개밖에 필요 없어요. 여권 사본과 최종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권 의무예요.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럼 1, 2학년 그거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여권 사본과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받으면 그걸 대학교에 보내요.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 호주 이 12개 대학교에 호주의 유니버시티 38개밖에 없는데 12개 대학교 중상급이에요. 거의 다 대학교가 아까 랭킹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대나 성균관대나 서강대 연대보다도 높은 랭킹들의 대학교들이에요. 그거 타임스가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로 서류를 보내요. 그 학교에서 오퍼레터가 나와요. 입학 허가서. 근데 가입학 허가서야. 왜 아직까지 영어 점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입학 허가 정식 입학서가 아닌 정식 단계에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그 가입학 허가서를 학생이 딱 받아요. 그러면 그 학교 서류에 써 있어요. 1번 유니센터에서 4과목 혹은 8과목 4과목 혹은 8과목을 마치고 우리 대학교에 2학년에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영어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권으로 갈 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입학을 할 때 필요한 건 2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아카데믹 레벨, 하나가 잉글리시 레벨. 아카데믹 레벨은 내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 나쁘면 못 가요. 그죠? 하나가 잉글리시 레벨 영어예요. 그런데 호주에도 중학급 대학들 영어권에서 2년 이상 있었다면 캐나다에서 11학년, 12학년 했어. 만약에 캐나다에서 그러면 호주 대학에서 그냥 받아줘요. 11학년, 12학년 했으면 영어 면제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IELTS나 토플을 봐야 돼요. 최근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보내는 분들 많아요. 요건 안 돼요. 영어권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학교가 국제학교였다 이러면 또 돼요. 그러면 그 국제학교들은 보통 캐나다나 미국 거거든. 그럼 거기서 편지를 써주면 돼요. 우리는 만약에 뭐 필리핀에 있는 학교야. 그 우리는 국제학교인데 우리 국제학교는 캐나다 어디 소속이었고 캐나다 우리 영어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쫙 써줘요. 그럼 캐나다에서 됐다는 그 서류랑 같이 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뭐 갔는데 허가 없는 미국 캐나다 게 아니고 그냥 국제학교다 이런 건 다 이름은 필리핀에 가면 다 국제학교예요.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있어야 돼.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 때는 토익도 됐었어요. 근데 토익은 이게 영어가 아니잖아요. 기타 채워 넣기 이런 거는. 요거 빼고 토플이나 IELT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 점수와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니센터를 딱 하면 일단 8과목을 했으니까 이수를 했으니까 아카데믹 레벨에서 8과목은 면제다 이러면서 리스트가 딱 나와요. 일단 된 거야. 두 번째 영어. 영어는 어디서 준비해? 여기서 같이 준비해야지. 무작정 유학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니센터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서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맥쿼리 대학교네? 그리피스 대학교네? 서류를 딱 받아요. 근데 그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뭐 사전을 찾든가 쉬운 거니까 1번, 2번, 8과목 면제 받네. 2번 영어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범위를 정해주면 기똥차게 하는 애들이에요. 벼락치기로 항상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야 너 공부 잘하면 인서울 가 이건 못해요. 그런데 테스트 딱 보고 뭐 해서 요거 했으니까 영어 점수는 6.0, 5.5, 5.0 만들어라 이러면 잘해요. 고등학교 애들 수준이 아무리 아까 그 동영상 딜러 했다는 친구 그 친구 5.0, 5.0이면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솔직히 잘한 영어 아니에요. 근데 호주에서 20주 한 거야. 어학연수를 그냥 보내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가면 그냥 어학연수 야 가서 어학연수 해봐 그럼 놀다 와요. 진짜 미국, 캐나다, 영국 다 그래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 너가 어학연수에서 20주야? 그런데 네 점수가 5.0이래. 야 그러면 6.0만 만들면 돼. 0.5가 통계적으로 10주예요. 0.5 늘리는 게. 그러니까 저 학생은 5.0이니까 6.0에 들어가니까 0.5가 10주인 10주, 10주, 20주를 한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5.0이니까 6.0으로 대학교 2학년에 들어가려면 0.5에 따른 10주니까 20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20주는 열심히 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어학연수를 보낼 때 그냥 40주, 50주 보내면 애들 그냥 놀다 와요. 솔직히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1,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생활비까지 하면 2,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어학연수만 2,000에서 한 1,500에서 2,500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대학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영어도 얼만큼 늘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유니센터 학생들이 이 서류를 받으니까 일단 학생들도 안심. 왜냐면 얘가 서류 딱 있으니까 학부모님도 안심이 된단 말이죠.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
그래서 예전 학생들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들이 확인을 하려고 우리 대학교도 유니센터 이렇게 이게 맞냐? 맞다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받으면 말씀드린단 말이죠. 대사관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자, 받아요. 학교 서류를. 자, 그리고 학생들도 보고 받아놓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고, 다시 호주의 장점이 그 유니센터 학생들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쉽게 대학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 아시게 제가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호주 장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자, 호주는 대학교가 3년이에요. 그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4년, 호주는 3년이에요. 미국의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전부 다 3년. 자, 호주는 3년제 끝나고 학사 끝나고 대학원은 1.5년 아니면 2년이에요. 저 때는 1년이었어요. 지금 늘어났어요. 영주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때는 3년 안에 전 대학원까지 다 했단 말이죠. 자, 첫 번째는 학사 기간이 짧다, 비용이 그만큼 짧다예요. 그러니까 중상급 대학 미국이 3억 든다면 호주는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돈 벌라고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급 실습이 있어요. 뭐 호텔 경영이 예를 들어서 호텔 경영이야 일반 대학교도 그렇지만 호텔 경영이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잖아요. 2학년 때 학교를 안 가요. 학비도 안 내요. 학교도 안 가고 학비도 안 내고 학교에서 호텔을 다 잡아줘요. 힐튼, 하얏트, 리츠칼튼, 메리엇 다 잡아줘요. 하우스키핑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졸업장은 또 스위스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유급 실습을 간다예요. 자, 이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친척분들 다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는 유학생이 일하는 게 불법이에요. 미국, 캐나다 유학생이 일하는, 근데 다 일은 하지.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의 70%는 일을 해요. 알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세금을 떼고 쉽게 말하면 경력증명서를 받지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업주가 돈을 안 줬어. 그렇다고 소송 자체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일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호주는 합법이에요. 호주는 텍스 파일 넘버라는 게 있어서 합법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때 다 일해요. 방학 때. 자, 그럼 일 끝나면 경력증명서까지 다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힐튼에서 매니저가 예전이지만 시드니에 있는 힐튼에서 매니저가 빨리 된 이유도 8년 경력 만들었단 말이죠. 매니저가 이랬어 저한테. 너 어떻게 8년 학생인데 8년이나 경력이 있었냐? 매니저 될 때. 대학 때 대학원 때 다 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살려고. IMF 때가 너무 힘들어서 650억 환율과 1,400억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벌다 보니 그게 경력이 됐어요. 근데 호주는 학생들이 왜 스펙 쌓는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경력 많이 쌓고 오잖아요. 호주는 무급이 아니야. 무급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유급 실습 돈을 받아가면서 유학생들이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학생들이 자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은 나는 돈 충분히 있어. 우리 외동딸, 외동아들 보내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일을 하면 어쨌든 얘네가 경력이 쌓이잖아.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PSW 비자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 이것도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비자예요. 이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뭐냐면 학사를 졸업을 하면 나라에서 이게 2013년도부터 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주가 전문대를 가려고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전문대나 어학연수 관련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학연수 있지만 대학을 학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2013년도부터 2013년 11월 날 발표해서 2014년도부터 막 밀어닥치기 시작한 학생들이 이게 뭐냐면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 학사, 대학교 바첼러 학사를 졸업하면 나라에서 2년짜리 비자를 줘요.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이런 걸 어디서 받아요? 미국에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심지어 필리핀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자는. 졸업을 하면 2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그 2년으로 이 학생이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비자가 아니고 졸업과 동시에 너는 그래 해당 일하는 데 가서 일해라.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어요. 2년 체류해요. 또 끝나면 학생들 또 뭐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거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가는 건 안 되지만 그때쯤 되면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 1년을 또 쓸 수 있어. 그러니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가 부모님 혹은 자기가 벌어놓은 것 같고 한 돈을 자기가 벌면서 자기가 다 경력까지 쌓으면서 오는 게 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계적으로 호주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영어를 잘해. 똑같아. 얘도 학사, 얘도 학사야. 그럼 뭐겠어요? 경력이지. 경력이 더 소중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호텔 매니저는 더해요. 이론으로 배운 세종대 경희대들 얘들과 옛날에는 어머니 때는 경희대도 없었죠. 경희호전이었어. 이 애들과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사 따고 맥쿼리나 그리피스나 뉴카슬이나 ISMS 따고 이 애들은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퍼져서 지금 유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게 많이 퍼졌냐?
인터넷 때문에 그래. 이 카카오톡 이것 때문에. 저는 안 받아요, 이거 사실. 6시 되면 꺼요. 내가 하도 힘들어서 한국 학생들 하도 많이 전화가 오니까 이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이 나는 1등급, 나는 7등급, 혹은 어떤 애는 2등급, 3등급 이런 애들이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애들이 그럼 맨 처음에 카톡 뭐 있어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찍은 거 딱 있어요. 이렇게 카톡 쫙 보면 처음에 딱 1주만 오페라하우스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면 외국 애들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찍고 교수님들하고 하고 있는 거 찍고 독서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찍고 그러다가 나중엔 일하는 걸로 넘어가요. 외국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자기 얼마 벌었다 페이슬립 찍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호주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호주 올려놓은 게 예전에 4등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였던 이 4등으로 유학생 오던 이 넘버가 2등으로 뛰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학의 필요성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서 이제는 중산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있는